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셀리버리하고 SV인베스트먼트가 살펴볼게요. SV인베스트먼트가 시간의 상황이 좋네요.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5시 4분 장 마감하고 아직 시간의 거래를 하는 중인데 5시 4분 현재 지금 5.94% 좀 체결되고 있고요. 괜찮아 보여요. 셀리버리는 약간 밀려 있는데 셀리버리는 참 많은 뉴스를 달고 다니는 친구죠. 그렇지만 이제 차트 상황을 보고 아직 중요한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는 이런 과정, 즉 약간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셀리버리와 SV인베스트먼트는 얼른 지금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시간의 상황으로 봐서 내일 회복이 가능할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리버리를 보면 오늘 좀 강했었죠. 오늘 고가가 16%대까지 갔다 오고 종가는 이렇게 3.54%대 마감해서 꼬리를 달았는데 결국은 계속 제 셀리버리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모든 뉴스에도 중요하죠. 주중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 즉 지금 5개월선 기준으로 굉장히 공방전이 치열하죠. 이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중기 추세 하락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 조정이 확정이 안 되죠.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20년도 9월달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월 11월처럼 두 달간 조정이 들어오고 이 자리도 깨게 되면 큰 위험성이 처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 앞서서 항상 하나의 지표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주봉의 5주선, 즉 20년도 9월달처럼 5선 이탈하면 이렇게 눌림목도 주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친구가 1월 29일날 큰 상승을 있어서 꼬리를 다룬 다음에 이렇게 2월 19일 저번 주 이렇게 5선 이탈함으로 인해서 크게 한번 이렇게 무너졌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매일 이제 찍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변곡점에 갖는 의미가 꽤 커요. 20년도 7월달부터 쭉 상향, 즉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조정권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 쌓인 매물대들이 있어요. 이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버렸죠. 이렇게 이 자리를 21년도 1월 달에 이렇게 빵 뚫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나 이 밑으로는 이제 안 갈 거야. 웬만하면 크게 차익 실현하기는 안 내려올 건데 일단 저번 주에 저점 이 자리 잘 지켜줬고 이번 주에 저점도 이 자리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좋아요. 오늘 급등을 했어도 주식이 뚫어줄 자리를 뚫어주고 안착해야 비로소 올라가는데 이러한 각각의 변곡점들은 중요한 저항선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저항선이 되고 이렇게 저항선이 됩니다. 즉 2월 19일 날 이 주에 형성된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선이 돼서 오늘의 꼬리가 바로 이거 맞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셀리버리는 이 자리를 뚫고 새로 안착을 해줘야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되고 이 지지선을 딛고 돌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지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봉에서 이때 이 최저가 2월 19일 속한 이 최저가의 일본 가격을 이렇게 미리 선으로 거놓으면 이 주식을 운영할 때 좀 편해요. HTS 차트에 이렇게 딱 거놓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의 이 자리는 바로 일봉에서 아까 주봉하고 똑같죠. 일봉에서 이렇게 셀리버리가 엄청나게 급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큰 저항선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 자리를 뚫어야 비로소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날아가는 상황이 셀리버리에 생겼는데 그날 바로 이렇게 1월 22일 날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돌아 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돌아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선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따라서 셀리버리는 이 자리 이렇게 빨간선 자리 거놓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날의 저가 2월 26일이 저가인 11만 원대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또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생겼죠.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게 이날 생긴 변곡점, 이 자리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오랜 시간 걸렸고 마찬가지로 셀리버리는 또 한번 이렇게 생긴 이 변곡점을 뚫어야 2차 상승.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이렇게 그 차트는 작게 보는 게 크게 보는 거죠.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조정권이죠. 조정권일 때 바로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돼요. 그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죠. 깨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 깬 자리가
자, 이렇게 저가인 11만원대고 이 자리를 깨면 다시 한번 크게 밀릴 수 있고 추세가 하향으로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고 또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여기도 왔다 갈 수 있어요. 순간 또 꼬리 달고 여기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건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흔들어도 이 자리는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는 깨면 밑으로 추가 하락이 되고, 자, 이 자리를 대신 거꾸로 뚫어주게 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죠. 자, 그렇지만 셀리버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때 최저가인 9,800원 편하게 만원 잡고 고점인 20만원, 20배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치고, 이런 데서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데 고점에서는 말 그대로 단타, 단기 이런 거겠죠. 여기서 물론 이 자리에서 다시 5배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100만원대가 넘는 건데 60만원, 70만원대가 조금 너무 고평가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 그렇게 무리한 거라고 보면 최초의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이상 이 친구는 여기서 그냥 단기 대응, 단타 대응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일봉에서 이날 형성된 2월 26일 형성된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요. 오늘 21선 돌파하다 실패한 거죠. 자, 내일도 한번 시도할 수 있죠. 시도해서 21선에서 돌파 안착을 잘 이쁘게 해주고 전 변곡점이 첫 번째 목표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를 얼마나 강한 거래량을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면 월봉에 대한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어디까지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어디를 잡고 대응할지가 중요해요. 즉, 이 친구가 이 자리를 깨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딛고 돌아 나가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따라서 이 자리 딛고 돌아 나갈 때 이렇게 이런 날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 이런 데는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자, 짧게 단타 단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근처에서 매수, 여기 갔을 때 매도, 또는 가깝게는 21선 근처 맞고 거의 떨어지니까 21선에서 매도, 21선 돌파 내일 안착해주면 자, 21선 근처 매수, 깨면 매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순간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붙들게 되면 그 위치가 월봉에서 고점일 경우는 아주 머리 아파지고요. 그나마 월봉에서 이제 중간이나 저점에서 붙들어매는 거는, 쫓아가서 하는 거는 그래도 기다리면 돌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줄 수도 있지만, 월봉 고점에서 쫓아가서 물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철저하게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짜고 기술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어떤 뉴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호재나 악재에도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요. 뚫어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뚫어주고 안착해주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활동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이 박스권 매매를 만약에 박스권 하다 이탈했다, 기본이죠. 박스권 하다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착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 이렇게 현 위치에 와 있는 게 지금 셀리버리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좋은 거고요. 일단 5개월선 가깝게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저점에 대한 위협은 없어 보이고요. 빨리 21선 회복해서 안착해주면 조금 안정감 있게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는, 자, 그런 주식이 됩니다. 원체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변동이 커요. 흐름이 세기 때문에 아주 다른 종목 매수할 때보다는 조금 월봉 높이 살 때는 단기적인, 단타적인 마음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V 인베스트먼트 살펴볼 건데요. 시간의 반응이 좋아요. 지금 5시 13분인데 10분 단위로 거래되죠. 시간에는 자, 5.62%, 잘하면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한까지 와 있는데 굉장히 상황이 좋아서 지금 뉴스나 공시 뭘 찾아보려고 해도 아직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떠 있어서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SV 인베스트먼트는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이 큰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을 잘하고 있었죠. 최초의 5개월선을 깨면 제가 장기 추세하게 확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함으로 인해서 자, 추세가 하락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봉에서 더 위험한 이때 5선을 깼기 때문에 쭉 무너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봉에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변곡점이자 전고점 이 근처들인데, 이 근처를 이탈하게 되면 가격이 업그레이드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1,500원, 2,000원대에서 이렇게 3,000원 후반 이렇게 이제 놀고 있던 주식이에요. 4,000원대까지. 근데 4,000원에서 8,000원까지 가격이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우리 이제 4,000원 밑으로 안 떨어질래 하고 의지를 보여줬는데,
근간에 하락하면서 이자리를 위협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졌었어요. 근데 월봉에서 특히나 5개월선 깨는 것도 위험한데 저번 달에 10개월선도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추세가 하향으로 꺾인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면 가장 중요하게 일단 10개월선 회복해 줘야 돼요. 그러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간다 해도 아마 뭐 주식은 예상을 하는 거지만 어쨌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지만 이렇게 5개월선에 대한 변곡점 이 자리가 이제 새로운 저항선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급등을 하면 5개월 선인 5,640원 이 근처를 맞고 떨어져는 게 있어요. 저번 달에도 이 자리를 맞고 떨어졌고요. 자, 이번 달에도 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갈 때 강한 거래량으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안착해주면 자,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고 10개선까지 밀었다 올라갈 이쁜 차트가 되지만 역시나 이 자리를 한번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주식이 되죠.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20주선 지금 이 친구는 가장 시급한 게 최초에 5주선의 이탈은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듯이 이렇게 5주선을 이쁘게 안착해주면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의 전환이 돼요. 따라서 지금 시간에 저렇게 상황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 이제 금요일 주봉의 마지막이죠. 5주선 위에만 이쁘게 안착해놓고 다음 주에 5주선 위에서만 잘 놀아주면 자, 이 친구는 아마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매물대가 많아서 꼬리를 많이 달 확률이 있지만 어쨌거나 5주선 위에만 이쁘게 올려놓으면 자,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거나 봐도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꽤 오랫동안 조정을 거쳤어요. 이게 그때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핫하면서 이분 매도에 지분 투자해 놓은 것, 그러니까 이분 매도가 이렇게 임상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강하게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꽤 오랫동안 놀았는데 그 바람에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차부터 사업부 인수한다는 공시와 함께 땅 상한가를 시원하고 날아갔지만 결국은 이 강력한 매물대 보시게 되면 이 강력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거죠. 저기 매물대가 조금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가도 어차피 이 자리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내일 주봉상 5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회복, 또 일봉상 21선, 또 61선, 60선 맞고 떨어지는 게 높죠. 맞고 떨어지고 21선 회복해주면 자, SBMS는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올라갔더라도 답답 꼭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일 21선의 회복이 결국 주봉에서는 5주선의 회복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돌파 안착해주고 이쁘게 요 근처에서 놀아주면 다행히 추세 전환에서 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고요.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한번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주봉에서 5수만 잘 타주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SV 인베스트먼트가 좋다거나 또는 또 물타기 하실 분이나 분할 매수는 이렇게 추세가 턴했을 때 완벽하게 21선을 장악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상 셀리버리와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